안녕하세요. 최브레인입니다. 원뇌파와 정량한 뇌파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뇌파의 주파수에 따른 형태와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원뇌파, 정량한 뇌파, 데이터베이스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뇌파의 형태는 앞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위로 반복하는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반복해서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주파수는 초당 웨이브 형태가 몇 번 반복되는 것에 결정됩니다. 1초에 한 번 반복했으면 1Hz, 10번이면 10Hz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뇌파는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져 델타, 세타,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Hz 이하는 서파, 13Hz 이상은 속파라고도 합니다. 진폭, 즉 앰플리튜드는 뇌파의 최저와 최고를 측정하는데 단위는 마이크로볼트입니다. 뇌의 내부는 미리볼트이지만 피질에서는 마이크로볼트로 측정됩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마이크로볼트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합니다. 정량한 뇌파는 진폭, 절대 및 상대 파워로 수치나 뇌 지도로 표시합니다. 주파수 1부터 40Hz의 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필터 범위를 1부터 40Hz로 하였고 측정 위치는 뇌 전체의 21곳입니다. Y축은 EEG1020 시스템 위치이며 X축은 시간의 초입니다. FP1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등이 섞여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뇌파에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칸에 0.2초입니다. 5개가 되면 1초입니다. P3의 4초에서 5초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여기는 10Hz가 됩니다.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진 뇌파의 형태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델타 1에서 4Hz, 세타 8에서 12,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으며 형태가 보시면 초당 반복하는 횟수를 그려지고 있습니다. 위에를 보시면 P3에 보시면 P3의 뇌파를 살펴보면 알파가 많지만 베타, 세타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채널 뇌파에서 각각의 뇌파별로 나누어 파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는 고속 뿌리의 변환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색깔별로 볼 수 있듯이 뇌파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어 델타, 세타, 알파, 베타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파별 대역의 형태와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델타는 뇌 간 공명과 소뇌에서 발생합니다. 델타의 형태는 화면과 같습니다. 뇌파가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만약 뇌에서 정보를 이러한 형태로 통신한다면 뇌의 처리 속도가 느리겠지요. 전문가에 따라 델타는 0.5에서 3 또는 1에서 4Hz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델타는 수면 중에 주로 나타나며 뇌 손상이나 배움, 인지 어려움 또는 뇌의 속도가 느릴 경우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눈을 깜빡일 경우 눈동자를 서서히 움직일 때도 발생합니다. 피라미드 세포 신경의 활동이 감소할 때도 발생합니다. 델타의 지표로 전두부는 뇌손상 학습장애, 치매, 단기 기억 문제, 측두부는 뇌손상 언어 처리 문제, 단기 기억력 문제, 전체는 뇌손상 감정 처리 문제, 그리고 ADHD, 후두부는 학습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타는 변형계에서 발생합니다. 세타는 현잠일 때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창조적인 생각을 할 때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주의력 결핍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경우 비정상적인 세타 활동이 증가가 나타납니다. 세타 지표로는 전두엽,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불안, 충동성, 억제 조절 부족, 감정, 측두부는 언어 처리 문제, 단기 기억 문제, 감정 처리 문제, 5Hz는 기억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는 감정 처리, 후두부는 통증과 불안, 주의력, 강박장애, 학습장애, 독해,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두부는 통증과 불안, 주의력, 강박장애, 학습장애, 독해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는 시상과 피질 간의 공명으로 발생합니다. 알파는 8에서 12Hz이지만 특이한 경우 사람에 따라 6Hz나 13Hz에서도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뇌파와 비교해서 알파를 구별하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화면은 8에서 12Hz 알파로 모든 뇌파가 중요하지만 특히 알파는 매우 중요합니다. 폐 안에서 알파의 활동은 증가하고 지배적인 주파수는 성인의 경우 9.5에서 10.5Hz 사이입니다. 이러한 지배적인 주파수로 뇌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휴식 상태의 뇌파 중 하나이며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에게 알파가 감소합니다. 알파는 저알파와 고알파로 나뉘어서 설명드립니다. 저알파는 8에서 10Hz이며 명상과 관련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활동이 증가하면 우울증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의 화면은 고알파 10에서 12Hz의 형태입니다. 고알파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빠른 반사와 정확한 응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알파 지표로는 전두엽은 우울증 동기 부족,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력장애, 충동성, 전체는 좌측 알파 증가는 감정차단, 우울, 대사 문제, 후두부는 우울증, 수동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 근육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SMR파입니다. SMR파는 센서리 모터 리듬의 약자입니다. SMR파는 뇌의 중앙인 C3, CG, C4에서만 측정되며 13에서 15Hz입니다. 메리 스터먼 UCLA 교수가 고양이를 모델로 로켓 엔진으로 인한 간질 발생 연구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터먼 박사는 현대 뉴로피드백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SMR파는 조용한 정신상태와 중추 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휴식 상태의 뇌파 중 하나이며 근육 긴장이 없는 정신적으로 차분한 정신 상태에서 활동이 증가합니다. 과잉 행동 장애나 충동성 장애의 경우 SMR을 증가하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베타는 피질 내부의 공명으로 발생합니다. 베타는 13에서 30Hz 또는 40Hz까지 하며 이유는 감마라고도 합니다. 베타는 저베타와 고베타로 나누어 부릅니다. 16에서 20Hz는 문제 해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면 저베타가 상승하고 세타와 저알파는 감소합니다. 고베타는 19에서 36Hz까지입니다. 간질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ADHD 증상을 지닌 사람에게는 높은 활성도가 있습니다. 19에서 21Hz 또는 20에서 23Hz는 불안장애와 관련 또는 경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4에서 36Hz는 걱정,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부는 불안, 충동, 기분 변화, 불면증, 강박, 조증, 걱정, 축두부는 뇌손상, 분노, 과민성, 전체는 불안, 주의력 결핍장애, 불면증, 강박장애, 자기조절 문제, 후두부는 불안장애, 섬유근육통, 외상, 강박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파와 극파입니다. 극파는 매우 좁고 진폭이 크며 예파는 웨이브가 넓으며 진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진폭이 매우 크고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우파입니다. 주파수 대역은 8에서 12Hz입니다. 알파 대역과 같으며 혼돈하기 쉽습니다. 거울 이론과 관계가 있으며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에게서 C3나 C4에서 나타납니다. 모양은 연필 깎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미우파의 실제 뇌파입니다. 개한 뇌파인데 C3, C4에서 큰 활동이 뇌파와 뇌 지도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파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스펙트럼 맵에서 보시면 전두부에는 델타, 그리고 중앙하고 두정엽 PZ 부분에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타는 중앙 부분 C3, CG 부분의 활동이 큰 것이고, 그리고 알파에서 보시면 C3, C4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4에서 보시면 C3보다 좀 더 큰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파수 범위를 8에서 12Hz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잘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시면 C3에서는 7초에서 11초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4에서는 8초에서 13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르츠를 나누어 보면 자세히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파형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뇌파의 형태, 대역, 특징, 지표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로 원뇌파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형화 뇌파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브레인이었습니다.